여러분, 밤바다의 길잡이, 등대, 참 낭만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18, 19세기 등대지기들에게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닙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끼를 휘두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기괴한 사건들이 전 세계 등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거든요. 도대체 그 좁은 등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지식 지지고 복고에서는 등대지기들의 뇌를 파괴했던 은밀한 범인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GPS 하나면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배달 음식을 시킬 기세지만 19세기엔 그런 거 당연히 없었습니다. 밤바다? 그냥 검은색 잉크 풀어놓은 지옥이에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선장들은 기뻐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바지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육지 근처엔 배를 찢어버릴 암초가 널려 있는데 앞은 전혀 보이질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배가 침몰하는 사고는 먼 바다보다 육지 바로 코앞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추악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바로 1816년 프랑스의 메두사호 사건이죠. 육지를 코앞에 두고 호화호위함이었던 메두사호가 암초에 걸려 박살이 나는데 구명보트가 부족하자 147명이 나무 뗏목 하나에 꾸역꾸역 올라탑니다. 그런데 조류 때문에 속도가 안 나니까 선장이 뗏목을 연결했던 밧줄을 싹둑 끊고 지들끼리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결국 배고픔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서로를 바다에 던졌고 급기야 제비뽑기로 누구를 먼저 먹을지 정하는 식인 파티까지 벌어지죠. 결국 13일 만에 구조됐을 때 살아남은 건 단 15명 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식인 파티의 시작이 뭐였을까요? 뗏목이 작아서? 선장이 나쁜 놈이라서? 아니요. 그곳에 등배불빛 하나만 있었어도 이 132명은 안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등대는 단순히 불빛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생존의 희망이었던 그 불빛이 정작 그 불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서서히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좁고 습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 우리 등대지기들의 진짜 삶이 어땠는지 그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8세기 등대지기의 하루는 한마디로 기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때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등대 꼭대기에 저 거대한 불을 밝히려면 고래기름이나 식물성 오일을 직접 들고 날라야 했습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한다면 무릎 연골이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불꽃 관리가 진짜 골 때립니다. 심지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그을음이 생기고 유리창이 시커매지면 불빛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국가에서 막대한 벌금 폭탄을 날립니다. 아니, 저게 돈이 얼만데 너 때문에 배 한 척 박살나면 어쩔 거야, 이거죠. 그래서 등대지기들은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불꽃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을 맛인데 더 지독한 건 사람 영혼을 갉아먹는 고독입니다. 외딴 섬이나 절벽 위에서 몇 달 동안 사람 얼굴 한번 못 보고 파도 소리만 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거센 폭풍우라도 치면 등대 전체가 흔들리는데 그 좁은 공간에 나 혼자 갇혀있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기 자신에게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힘들고 외로워서 미쳐갔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 불빛을 더 멀리 쏘고 관리를 좀 편하게 할까 하고 1822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프레넬이 인류 역사에 남을 사고를 하나 칩니다. 바로 프레넬 렌즈를 만든 건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물건입니다.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 빛을 한 곳으로 쫙 모아서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화살처럼 쏴버리거든요. 밤바다의 생명줄이 드디어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이 렌즈가 성능은 끝내주는데 무게가 수톤에 달할 정도로 무식하게 무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등대 불빛은 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360도 계속 돌아야 배들이 길을 찾는데 이 무거운 유리덩어리를 24시간 돌리려니 기계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지름칠을 아무리 해도 마찰 때문에 뻑뻑해서 멈춰버리기 일쑤였죠. 이때 공학자들이 무릎을 탁 칩니다. 무거운 물체를 힘 안 들이고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 위에 물체를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은 금방 증발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은빛으로 영롱하게 빛나는 액체 금속, 수은이었습니다. 커다란 수조에 독성이 가득한 수은을 콸콸 들이붓고 그 위에 수톤짜리 거대 렌즈를 둥둥 띄운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어린아이 손가락 하나로 툭 밀어도 그 무거운 유리가 스르르 돌아가는 겁니다. 마찰도 없고 소음도 없고. 당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인류 공학의 승리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수은이 사실은 등대지기들의 뇌신경을 야금야금 파먹는 지독한 독약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중계를 더 밝게 비추려던 그 혁신이
등배지기들을 어떻게 영화보다 더 잔혹한 광기로 몰아넣었는지 그 소름 돋는 실체를 지금부터 지져보겠습니다. 혹시 로버트 패틴슨 주연의 The Lighthouse라는 영화 보셨나요? 신입인 패틴슨이 고참인 윌렘 데포랑 단둘이 등대에 갇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둘의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해요. 나중엔 신입을 개처럼 목줄을 채워 매달아 놓고 학대하질 않나. 신입은 미쳐서 갈매기를 벽에 맺혀 죽이고는 그 시체를 뜯어먹는 기괴한 짓까지 벌입니다. 외국엔 서로 도끼를 들고 찍어 누르며 피칠갑이 된 채 파국으로 치닫죠. 예전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감독 상상력이 정상이 아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영화 속의 그 더럽고 잔혹한 행동들이 사실 수은 중독자들이 겪는 실제 증상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다는 겁니다. 수은은 상온에서 아주 쉽게 증발해서 기체가 됩니다.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등대 꼭대기 방에서 등대지기들은 매일 이 수은 증기를 공기처럼 들이마신 거예요. 게다가 당시엔 장갑도 없어서 수은 수조의 낀때를 맨손으로 걷어내고 렌즈를 닦았습니다. 말 그대로 독극물 샤워를 매일 한 셈이죠. 수은이 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뇌신경을 작살냅니다. 처음엔 손발이 조금 떨리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독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납니다. 갑자기 통제 안 되는 폭력성이 터져나오고 눈앞에 괴물이 보이는 환각에 시달리면서 성격 자체가 짐승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실제 기록은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1896년 호주의 한 등대에서는 등대지기 3명이 단체로 목숨을 끊었고 어떤 곳에선 멀쩡했던 가장이 으아!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도끼를 휘두르라고 시킨다! 라며 동료를 습격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에휴, 외딴 섬에서 너무 외로워서 미쳤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진짜 범인은 그들이 매일 비비고 만졌던 그 수은이었던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들이 미쳐가는 줄도 모르고 등대 아래 살던 가족들까지 함께 중독되어 죽어갔다는 겁니다. 등대를 더 밝게 비추려던 그 똑똑한 혁신이 정작 그 불을 지키던 사람들의 영혼은 가장 어두운 지옥으로 밀어넣어버린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에게는 뗏목 위의 식인 파티를 멈춰줄 구원의 빚이었지만 정작 그 불을 밝히던 사람들에겐 자신의 뇌를 녹여가며 버텨야 했던 광기의 빚이었으니까요. 이 잔인한 수은의 시대는 1950년대가 되어서야 막을 내립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은 대신 전기로 등대를 돌리고 자석으로 렌즈를 띄우게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수은 증기 때문에 도끼를 들거나 환각을 보는 등대지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등대지기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자동화된 장비들이 대부분의 일을 처리한다지만 거친 파도와 고독이 밀려드는 무인도에서 홀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외로움은 여전히 등대지기들을 찾아옵니다. 거센 폭풍우 속에서 전기가 끊기거나 장비가 고장나면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한밤중에도 등대불을 밝히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밤바다를 보며 느끼는 그 아련한 등대의 낭만 속에는 이름도 없이 미쳐가야 했던 수많은 등대지기들의 비명이 여전히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 등대지기를 미치게 한 은빛독약 어떠셨나요? 오늘 지식 요리가 입맛에 딱 맞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지독하고 더 맛깔나는 지식 재료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지지고 복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